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 밤 되면 코 막힌 게 좀 뚫릴 줄 알았는데 안 뚫리네요. 그래서 그냥 영상 찍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세로 배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잘 안 돼서. 지금 보이세요? 이 봉다리 하나하나 지금 싫다 여기다 넣어놓은 거. 그래도 다행히 집에 요게 작은 게 있어가지고 요걸로 해서 딱 넣어놓으니까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그 실 길이를 좀 짧게 해가지고 하면 좀 덜 엉켜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이제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겉뜨기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겉뜨기니까 빨리 열심히 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금 그래도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헷갈리냐, 이게 늘렸다가 줄여나가는 거에서 여기서 약간 코스 또 중간에 또 헷갈려가지고 또 안 맞고 지금 몇 개를 막 수정하기도 했는데 이 지금 앞면이니까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 뒤에는 더 장난 아니에요. 이 이래요 막 장난 아니죠, 실정리가. 하지만 이건 단순히 겉뜨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케이프고요. 지금 이게 케이프 앞뒷면을 똑같이 지금 앞면은 이게 앞면이 될지 뭐 뒷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는 떴어요. 지금 다 뜨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장을 떠서 앞뒤로 붙일 겁니다. 붙여서 이제 케이프를 만들 거예요. 여기 실정리 다 한 줄 알았네. 실정리 하다 말았네요. 하기 싫었겠죠 뭐.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내일 좀 다 해서 가져가면 참 좋았는데 다 못하겠는 거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뜨개를 막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무리하게 하면 틀리기만 틀리지. 그래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컨디션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밤 11시 33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를 닦고 자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닦기에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그 유튜브 너무 보죠.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어떤 치과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이 닦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를 닦을 때 이빨 하나하나, 그러니까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번에 저거 건강검진하면서 치석 제거를 했거든요.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치석 제거를 평소에 완벽하게 잘 해둬야 그 잇몸 상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뭐 이 상태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칫솔을 컴팩트한 거, 아주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그 칫솔의 그 칫솔모가 제 요 손톱 한 새끼 손톱만 해요. 제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새끼손가락이 좀 작긴 한데 손가락이 좀 짧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요 정도 해요. 요 정도. 이렇게 작은 뭐 아시겠죠? 뭐 컴팩트 그 칫솔로 바꿔서 정말 이 하나하나 거의 작은 진동으로 요런 식으로 닦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닦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닦는 얘기를 제가 2분이나 했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이를 닦고 누우면 12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정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 전에 또 제가 요즘 뭘 떴냐 하면 요거 스와치인데 슈빌이에요. 슈빌 스와치 내서 슈빌 가디건 뜨는 거를 배워왔습니다. 리트 할린드 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거 스틱이 있죠. 스틱 하는 거를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꺼내기가 너무 귀찮네요. 어떡하지? 지금 요 고무줄 껴놓은 거 보시죠? 소매 분리까지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몸판 무한 겉뜨기부터 할 수 있게 그냥 바늘까지 통째로 다 걸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한 겉뜨기만 하면 돼요. 몸판 뜨고 이제 소매 뜨고 하게끔 해서 그냥 여기까지 해서 걸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스틱을 배웠는데, 요거 실은 제가 영국에서 주문한 제임스 앤 스미스인지 아무튼 그 콘사예요. 요 콘사. 요 콘사를 받아서 요 콘사로 뜨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디 밖에 갖고 나가서 뜨지도 못해요. 집에서만 떠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 배색도 사실은 그냥 겉뜨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뜨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신경이 쓰이죠. 배색은 아무래도 이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울까봐 그게 걱정해서 바늘 호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3.5mm로 뜨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는 무늬는 3.5mm 하고 위에는 3mm로 떴는데 그냥 3.5mm로 그냥 그렇게 해서 떴고요. 요거 사이사이에는 이 무늬하고 무늬 사이사이 메리아스는 3mm로 떴어요. 좀 덜 울라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스팀을 하지 않았는데도 좀 덜 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고요. 남편이 또 음악을 틀어가지고 저는 잠시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그 음악 소리를 조금 낮춰달라고 했어요. 낮춰줬습니다. 네, 그래서 스틱을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배우면 괜찮다, 할만하다. 그래서 요거 했고요. 그래서 도대체 스틱이 뭘까 막 이랬는데 그 지동원 책에 스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그 과정에서는 스틱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뭐 다뤘다 뭐 그렇게 말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보그 과정의 이 교과서에 보면 그 니트 뭐 소개 뭐 이런 게 막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그냥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뭐 세계 전통 니트 해서 노르딕 스웨터, 뭐 코이찬 스웨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몇 페이지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로피 스웨터가 나오는데 로피 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로피 실이 그냥 로피 회사 이름인 줄 알았는데 로피 스웨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일랜드에서는 로피란 털실, 양모를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양모를 그냥 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로피실. 우리가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로피실 하면 제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로피실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 가공하지 않은 양털 그 자체를 그냥 그런 거를 그냥 로피실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모든 양모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가 로피래요. 그래서 그런 로피실로만 뜨는 스웨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네, 여기 보면 세계 전통 니트 해가지고 아란 니트하고 페어아일 니트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아란 스웨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꽈배기 무늬가 많이 있는 그거를 이제 아란 스웨터라고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섬 서쪽 골웨이만 위치한 아란 제도에서 생겨난 거래요. 그래서 잠시 여기 읽어봐 드리면, 아란 제도에 세운 업기지로 파견되어 온 스코틀랜드 어부들이 입었던 것이 건지 스웨터였습니다. 본래 손재주가 좋았던 아란 제도의 여성들에게 이 스웨터의 뜨개 방법은 바로 퍼지게 됩니다. 아란 제도 이니시모어 출신 마거릿 딜레인이 미국 보스턴에서의 가정부 살이에서 돌아온 후에는 유례없는 상상력과 기술을 가미하여 전에 없던 여러 가지 무늬를 넣은 스웨터를 뜨게 됩니다. 섬마을 특유의 화려한 취향이 더해져 서서히 뚜렷하고 화려한 니트 무늬가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란 니트의 원형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쪽 사람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 다음에 밑에 페어아일 니트인데, 이거 페어아일이 이제 저희 이제 흔히 배색 니트로 알려져 있고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스코틀랜드 북부래요. 셔틀랜드 제도의 페어아일 제도에서 나온 게 페어아일 니트라는 거죠. 다 이제 지역명인가 봐요.
페어와일은 8세기 노르웨이로부터 침략해온 바이킹이 섬에 양이 많은 것을 보고 붙인 이름으로 그들의 언어로는 양의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페어와일 니트는 양의 섬에 사는 셔틀랜드 양의 특징인 긴 섬유와 견고함으로 가볍고 질이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졌으며 가혹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던 섬 사람들에게 중요한 산업으로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유럽에 다시 이런 니트가 굉장히 유행을 또 하겠다. 요즘에 그 뭐 연료 때문에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난방비 뭐 이런 거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다음 다 절약하고 있고 뭐 샤워 시간도 5분으로 뭐 아끼고 뭐 전기도 뭐 하루에 3시간은 뭐 단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유럽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뉴스를 오늘 봤는데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유럽 쪽에 이 니트의 붐이 또 일지 않을까. 뭐 이미 붐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전에는 뭐 이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 스틱이 나와요. 몸판을 둥글게 뜬 다음 칼라나 진동 부위를 가위로 잘라 가른 후에 칼라나 소매를 떠가는 스틱 기법도 특징입니다. 털이 길고 잘 엉키는 셔틀랜드 양털을 사용하는 페어와일 니트만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실 자체가 굉장히 잘 엉키고 펠팅이 잘 되다 보니까 그냥 가위로 잘라도 무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틱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랑 상관없이 배색을 하고 나서 이제 스틱 같은 걸 많이 하긴 하는데 스틱 같은 걸 아니라 스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튤립 가디건도 이 스틱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스틱 가디건 그 도안을 구매를 했는데 보니까 그분도 이 스틱을 뭐 따로 어떻게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펠팅 하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펠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펠팅이 조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펠팅 공예죠. 그래서 그 진짜 양모로 뭐 인형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 펠팅하는 기법이 그냥 바늘로 이렇게 스펀지 위에다가 바늘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물로 그 물 비눗물 있죠. 비눗물로 막 이렇게 문질러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빨아서 펠팅화 시키는 그런 작업도 있어요. 근데 그 바늘로 찔러서 하는 게 여간에서 한두 번 찔러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 질려버렸거든요. 근데 아마 저 페어와일 전문적으로 쓰는 저런 그 양털은 이미 길고 거칠고 하니까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엉키는 건가 보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스틱이라는 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 이제 쓰는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그런 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제가 배운 거는 스틱을 이제 스틱 할 부분을 코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잘라주기 위해서 양 끝을 코바늘로 이렇게 코를 떠가지고 풀리지 않게 코를 떠서 잘라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 근데 스틱의 단점이 이게 이제 이 잘린 부분이 조금 두꺼워진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스틱으로 뭔가를 뜨려고 하면 이 두꺼운 실보다는 얇은 실로 배색을 하는 뭐 역시 배색을 하려면 또 얇은 실로 해야지 배색이 잘 나오고 무늬도 좋죠. 왜냐면 이게 두 겹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실 두 겹으로 옷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얇은 실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두꺼운 실로 배색하는 건 조금 굉장히 두꺼워질 그게 있죠. 아무튼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뜨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보고과정 제가 늘 하고 있는 대바늘과 코바늘 숙제도 하고 있습니다. 요일을 나눠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잠시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숙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요거를 슈비를 잠깐 떴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배운 그날은 정말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무늬를 막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막 열심히 떴고요. 이제는 이거 뜰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나머지 이제 숙제를 해야 돼서 이번 달은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떠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대바늘도 그렇고 코바늘도 코바늘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제가 지금 그 코바늘 강사과 그 튜닝을 뜨고 있는데 목이 계산하는 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거는 개정판에는 조금 더 쉽게 나왔대요. 그래서 개정판은 그 여러분 저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교과서 이 코바늘 강사과 이 책이거든요. 이거 조명을 빼야 되겠다. 조명을 이렇게 빼야 되겠다. 이거 제본을 했어요. 저 이거 제본 처음 해봅니다. 제 손으로 하는 거는. 보통 학교 다닐 때 제본은 좀 누가 한 명이 맡아서 한꺼번에 한다든지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저 교과서가 그냥 저 파일에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받은 거는 이런 책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대바늘뜨기 인문과 책인데 근데 하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제 내일 제본을 할 건데 이게 제본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학원 가니까 이미 수업 전에 다른 분들은 이거를 제본을 다 미리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본을 다 해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본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세요. 이거 3,500원.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길 가면서 한참을 막 이렇게 한참을 막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제본을 하면 이게 이렇게도 접혀져요. 이렇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나머지 뜨개 책들도 다 제본을 하려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제가 요 코바늘 여러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일도 아니겠지만 저희 이 강사과의 튜닉이라는 옷을 만들거든요. 그 약간 그 스퀘어 무늬가 아니라 그 목이 넥 무늬가 넥이 사각형으로 된 요거예요. 요건데 보이시나요? 요건데 이게 무늬가 중간에 모티브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티브를 몸판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코스가 안 맞아요. 왜냐면 무늬가 다르니까 당연히 게이지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이어 붙여야 되는데 코바늘은 사슬이잖아요. 사슬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슬을 하나하나 계산을 뭐 해가지고 이게 몇 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피코뜨기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런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도 양쪽에 똑같이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뭐 계산을 엄청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아파가지고 일단 수업 시간에는 하고 그건 이번 주 목요일 날 할 겁니다. 학원 가기 전날 숙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전에 열심히 했던 요거 있잖아요. 얘 파란 짝은 그때 수정해서 파란 짝은 완성을 했는데 한쪽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정말 언감생심 뭐 정말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해야 되나? 이거 올겨울에 입으려고 했는데 못 입겠어요. 게다가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거 뭐죠 이게? 또 갑자기 이거 생각 안 나네. 멍석뜨기잖아요. 그래서 멍석뜨기니까 실도 많이 먹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이러는데 한쪽 팔을 못 떴어요. 한쪽 팔은 뭐 코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겨울 날 것 같아요. 도저히 얘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겨울에는 그냥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뱃살을 완성을 해서 뱃살을 입고 다니고 작년 겨울에 완성했던 거 입고 다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추웠잖아요. 어제 까렐리아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까렐리아가 보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속에 반팔티 하나 입고 까렐리아 입었는데 이렇게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까렐리아는 또 계절이 끝났구나. 근데 뭐 오늘 좀 지나면은 또 날씨가 좀 그 원래 기온으로 평상시 온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코 막히는 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한동안 코 막히는 건 없어가지고 참 좋았다 막 이랬는데 보통 감기가 오면 저는 목으로 많이 왔거든요. 편도가 붓고 막 이랬는데 오늘 코가 딱 막혀가지고 너무 괴롭네요.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뜨개를 열심히 해야 할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뜨고 계시는지 요즘에 정말 제가 그런 거 파악도 잘 못하고 뭐가 유행인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숙제만 하고 있습니다. 뭐 실 구입하시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운데 저도 참 실 구입은 했습니다. 요게 근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구입을 한 거라 이것도 셔틀랜드 울이고 막 이래요. 이거 셔틀랜드 울인가? 아 셔틀랜드 울이 아니고 이거는 얘는 아란트이드고 소프트 도네갈. 요거 소프트 도네갈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뭐 그렇습니다. 40g에 75m. 가격은 좀 비싸요. 일본 실이 근데 확실히 유럽 실에 비하면 정말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벼르고 있어요. 언젠가 일본 가서 정말 실을 다 긁어오리라. 일본 실이 가볍고 부드럽고 그런 건 있죠. 유럽 실에 비하면. 근데 저는 뭐 이런 거칠거칠한 실도 좋아해요. 왜냐면은 따뜻하고 보풀도 덜 생기고 저는 이제 피부가 이렇게 막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막 그런 편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저는 목에는 못 두르겠어요. 옷은 입어도 이게 목에 이렇게 목도리를 이런 거는 못 하겠어요. 저 지금도 이제 감기 더 심해질까봐 머플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머플러는 이런 거 면으로 된 거 있죠? 이런 것만 해요.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제가 뜨개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자, 요거를 뜨면서도 이 세로 배색을 뜨면서도 이거는 뭐 도안이 뭐 볼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단이랑 요 사이 코스 있죠. 처음에 시작하는 코스 요것만 이제 알면 그냥 쭉 뜨면 돼요. 쭉 뜨면 되는 거라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제가 이거 실수한 거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뜨실 때 조심하시라고. 요거 색깔 배색이 이제 이게 뭐 진한 파랑, 연한 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요 배색을 잘못한 거예요. 연한 거, 진한 거 뭐 이래 가지고 처음에 다시 풀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뜨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실 뒤에 실 정리하기 싫으니까 실 안 끊고 이어서 그냥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도안을 보니까 실이 또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안 본 거죠. 그냥 대충 막 뜬 거죠. 그냥 책 안 보고.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글쎄 책에는 이게 색깔이 또 바뀌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또 풀렀고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뜨고서는 내가 이거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실수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모르니까 코스 하나하나 세고 도안이랑 맞춰보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실수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안다, 안 봐도 돼 이러니까 그때서부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프루시오에서 다시 뜨는 것보다는 뜰 때 하나하나 코스 세가면서 뜨는 게 훨씬 낫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습관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뭐든지 뜨개를 할 때는 내가 뜰 때 항상 코스 확인하고 한 단 뜨고 나서 제대로 떴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무한메리아스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는데 특히나 이런 배색 들어간다든지 무늬를 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코스가 정확해야지 그 다음 단도 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면서 항상 코스 확인하고 세고 이 습관을 잘 들이면 프루시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떠가지고 잘못된 거 확인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 제가 또 한 번 또 풀렀는데 한 번은 뭐였냐면 아예 애초부터 여기 코스가 잘못된 거였어요. 코스를 대충 센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풀러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뜨고 있는 건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코스 세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거 귀찮아 대충 맞겠지 하고 넘어가면 어김없이 잘못 떠서 풀러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뜨게 하실 때는 계속 뜨면서 코스 확인하고 배색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게
정말 잘못 떠가지고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 떴는지 체크하고 확인해서 이거를 풀러야 되나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나 그 고민하는 시간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뜨개 하실 때 항상 그런 습관을 그냥 처음부터 들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게 되면 항상 그거부터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뜰 때 내가 그 도안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거는 뜨개를 잘 뜨고 못 뜨고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뜨개를 할 때 습관을 그냥 처음부터 코스 확인하고 무늬 확인하면서 뜨는 습관을 딱 들이면 프루시오 하는 거를 조금 더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때가 옵니다.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뜨개를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뜨다 보면 무아지경으로 빠져들면서 잠시 내 혼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꼬아뜨기 하는 건데 겉뜨기만 꼬아뜨기 하고 이거 또 여기 왜 이렇게 벌어졌니? 다시 뜰 건데요. 이거는 그래서 안뜨기는 그냥 뜨고 겉뜨기만 꼬아뜨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라운드가 아니다 보니까 앞면 뒷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뜨기를 꼬아뜨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뜨다 보면은 그냥 안뜨기에서도 겉뜨기를 그냥 꼬아뜨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틀린 걸 내가 딱 눈치챘을 때 그때 그만하고 그때서부터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에이 몰라 티 안 나겠지 뭐 이러고서 그냥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여기 티가 딱 납니다. 제 여기가 무아지경에 빠졌을 때 그래서 여기 끝에도 마무리할 때 좀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풀러가지고 다시 여기 다시 떠야죠. 다시 뜨던지 그냥 이거 놔두고 새 실로 다시 뜨던지 아무튼 요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뜨실 때 항상 뭐든지 뜨개를 할 때는 아차 싶을 때 있죠. 아 저기 잘못 떴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 바로 멈춰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은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럼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버렸네요. 저는 얼렁 이 닦고 자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또 영상에서 뵐게요. 안 해? 실 한 몰이 생겼네요, 여러분. 신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못 찍는 이유가 뜨개만 해서 그래요. 뜨개만 하다 보니까 영상 찍을 겨를이 없네요, 여러분. 정말. 네, 지금도 열심히 집중하다가 시계를 보니까 10시 반이 넘었어요. 29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장되게 뻥을 치는지. 지금 10시 반 됐네요. 네, 오늘 저희 같이 사는 남자는 회식 있다고 늦게 온다고 했는데 아예 전화도 한 통화 없이 그냥 쭉 드시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저는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켰고요. 지금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거는 오늘 학원 갔다가 다 풀렀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붙어서 그걸 다 풀러주셨어요. 친절하게도. 이러니 제가 다시 뜰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다시 코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 잡는 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네, 다시 코를 잡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두 코 고무뜨기 할 거 지금 코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왜 풀렀는지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어쨌든 뭐 오늘 그 명장님이 그러셨어요. 뜨개는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풀러봐야지 아는 거라면서 많이 풀릴수록 내가 실수함으로써 배우는 것도 많고 그만큼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목표가 잘 뜨고 그러니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잘 뜨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위안을 삼고 잘 풀었구나 내가 프루시오 하기를 잘했구나. 네. 오늘은 그래도 선생님이 프루시오를 대신 해주셔가지고 전혀 열받지 않고요. 황송한 마음으로 다시 뜨고 있습니다. 네, 황송한 마음으로 다시 뜨개를 뜨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처음에 코 잡는 거는 저는 이게 빨리 못 하겠더라고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요즘에 뜨개 이걸 숙제를 하면서 뭐 뜨개 영상도 봤다가 음악도 들었다가 뭐 그렇게 막 하는데 오늘도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막 바늘 막 그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참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뜨개를 처음 시작할 때는 멋모르고 바늘이 필요하니까 뭘 사야 되나 싶어서 이제 뭐 대충 검색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 치아오구가 좀 많이 검색이 노출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치아오구가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치아오구를 샀었고요. 근데 이제 보그를 시작하면서 저는 치아오구를 쓰지 않죠. 지금 이거 그냥 중국산 대바늘 쓰고 있습니다. 막대바늘. 심지어 저희 학원에 선생님은 그냥 500원짜리 국산 바늘 쓰시더라고요. 줄바늘도 그렇고 장갑바늘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뜨개를 하면 할수록 별로 그렇게 바늘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 그냥 내가 이거를 잘 뜨는 게 중요하지. 뭐 물론 잘 뜨기 위해서는 좋은 바늘이면 이왕이면 좀 잘 떠지는 바늘이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뜨개 처음 할 때 뭐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뜰까 막 그래서 컨티넨탈이랑 아메리칸이랑 뭐 해가지고 막 초도 재면서 막 속도 재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빨리 뜨려고 막 손 빨리 움직이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더라. 빨리 뜨면 뭐 할 것이고 늦게 뜨면 뭘 할 것인가.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잘 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배울 때는 실수를 많이 해서 프루시오를 많이 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을 때는 완벽하게 옷을 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 이러니까 이제 점점 이 실에 대한 욕심도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어떤 분이 무슨 실을 샀다 하면 어머 그 실이 뭐야 막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검색도 해보고 해외 사이트 막 알아보면서 막 여기는 세일을 언제 하나 막 이런 거 체크하고 막 그랬는데요. 저는 요즘에 실 욕심도 없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실을 안 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뜨개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정신이 분산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과연 맞게 잘 뜨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다 틀리면 뭐 다시 풀러서 뜨면 되죠 뭐. 그런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바늘을 지금은 이 대나무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뜰 때마다 이렇게 실하고 바늘하고 이렇게 약간 스치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치아오고 스틸 바늘 같은 거 쓰면 챙챙챙챙 그 바늘끼리 부닥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게 저는 그런 소리가 참 듣기 좋더라고요. 마치 왜 멋부렸을 때 그 손목에 팔찌 치렁치렁 했을 때 왜 움직일 때마다 팔찌가 서로 부닥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스틸 바늘로 뜨개를 했을 때 서로 이렇게 바늘끼리 부닥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뜨개로 멋부린 느낌이랄까? 나 뜨개 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게 너무 귀에 거슬린다고 스틸 바늘 그래서 못 쓰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거를 한 단을 더 떠야 됩니다. 고무단을 총 4단을 넣어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뜨개를 한 10년 이상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한 일을 10년 이상 하면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한 가지 일을 10년 넘게 해봤으니까 아는데 처음에는 하나하나 막 다 막 설레이거나 아니면 떨리거나 막 두려움 막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막 프로젝트마다 뭐 일 같은 게 떨어지면 걱정이 엄청 되고 막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 긴장감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한 일을 10년 이상 하다 보면 그런 긴장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거든요. 별로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런 일들이 좀 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일을 대충 하는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초심을 잃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뜨개는 궁금해요. 뜨개가 초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코를 잘 못하나? 뜨개를 안 하게 되나? 열심히? 프루시오를 안 할까요? 아니 프루시오는 당연히 할 것 같아. 뜨개를 진짜 한 10년 이상 고수가 되면 어떤 기분일지. 여러분들 뜨개 오래 하실 거죠? 이것도 약간 이 눈으로 보고 하는 거라서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굉장히 피곤한 일이긴 하잖아요. 온몸이 막 뻐근하고. 저는 요즘에 숙제한다고 하도 앉아 있었더니 꼬리뼈가 아플 정도예요. 어제는 진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꼬리뼈가 아프더라고요. 아, 뭐 예전에는 어깨도 아팠었고 막 이러는데 어깨 아픈 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동하고 그다음에 뜨개 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는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하려고 애쓰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유지를 해놔야 더 나이 먹어서도 오래도록 뜨개를 할 텐데 말이에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계획은 이 뜨개를 계속 배울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올해는 뜨개를 안 하고 그 강사과 수업까지만 듣고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코바늘 수업도 사실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사람이 운명이 또 할라치면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또 우연히 그 저희 뜨개 동기랑 말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같이 그냥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참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진짜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만약에 저는 학원에서 저희 그 뜨개 동기 만나지 않았으면 학원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그냥 다니다가 말았겠죠. 근데 이제 학원 동기랑 우리 그냥 같이 더 배울래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또 계속 파고 하면서 수업을 듣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뜨개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옆에 친구를 좀 만들어 보세요. 뭐 저처럼 학원에서 친구를 만나도 되고 동기들이랑 좀 친해져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난 진짜 뭐 오프라인에서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 랜선에서라도 온라인에서라도 나랑 좀 비슷하거나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네 하면 이제 그 사람 좀 따라 하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왜 보통 우리가 도안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이 도안 떴다고 하면 어머 나도 한번 떠볼까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 이 사람도 보그 수업을 듣네,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 사람은 보그 뭐 오랫동안 할 것 같지 않더니 뭐 강사 수업도 듣고 지도원도 듣고 막 이러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서 좀 나의 그런 파트너 아니면 경쟁 상대, 내 마음속에 뭐 진짜 막 경쟁하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걸 좀 만드셔가지고 하면, 그러면 좀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그냥 내 마음속에 으쌰으쌰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결국은 혼자서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죠. 뭐든.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음. 그리고 이제 뜨개 학원 다니다 보면 또 사람들이랑 또 친해져요. 친해지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서로 의지도 되고 같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고무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만든 그 고무단은 여기가 끝이, 여기가 보이실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요. 보통 고무단은 제가 옆에 요거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보통 고무단은 그냥 이렇죠. 이런데 얘는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되게 면이 동그란 면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법을 내가 안다고 해도 뭐 솔직히 뭐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이거랑 뭐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응? 기호의 차이인가요? 뭐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오히려 나는 이게 더 깔끔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제가 마코 잡아가지고 했을 거예요. 요거 자체가 뭐 돗바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돗바늘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코 잡아서 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깔끔하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게 사소한 거, 아, 저거 내가 알아야 되는데 저거 모르네, 저거 배우려면 학원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길. 이런 작은 기법 때문에. 음. 때로는 이런 기법이 소용이 없는 이런 실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돗바늘 자체가 안 돼. 이것도 그냥 덮어씌워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 보구도 마찬가지예요. 보구도 이게 기초반이나 뭐 취미반이나 이런 거는 그 배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해요. 덮어씌워 마무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더 뭔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거를, 새로운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 그 보고 입문 과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그렇게 어려운 기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입문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입문책에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늘 풀렀던 것들을 다시 또 할 건데, 새로 배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들을 이 봉다리에 하나씩 담아서 해야죠. 봉다리에 담으니까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 이거를 지퍼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눌러줄 필요도 없어요. 이 실 나온 부분 있죠? 여기만 딱 눌러주면 딱 고정이 돼서 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편하더라고요. 이게 실이 엉키는 게
요 나와 있는 이 실이 길어지면은 이 길어진 것들끼리 엉켜가지고 난린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을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퍼 이걸로 딱. 그래서 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좀 잡아당기면 여기서 풀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보빈에 감아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저는 보빈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요 지퍼백이 있어서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 소리가 시끄러우니까요. 일단 책상이 좀 어지러워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거 못 견디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좀 집어넣을게요. 어제 학원 끝나고 그 뜻친 분을 만났는데 일본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애기랑 같이 만났거든요. 이제 곧 이번 주에 들어가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밥 한 끼라도 좀 먹고 싶어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아니, 그 조그만한 애기가 있으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제 동생이, 저희 조카 지금 큰애가 지금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걔가 5살인가 뭐 4살 5살 뭐 이때쯤 막 떼대거릴 때 막 말 떼떼떼떼 이럴 때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럴 때가 있었다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 영상을 다시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냥 음악 깔고 컷 편집할 거 좀 편집해가지고 다시 해서 제가 영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씩 그냥 그럴 때 있죠. 그냥 그럴 때 다운될 때, 기분이 다운될 때 막 이럴 때 그 영상을 봅니다. 근데 그 볼 때마다 약간 그 뭔가 이렇게 행복감이랄까 뭔가 그런 게 막 밀려와요. 아, 너무 사랑스럽구만.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쵸.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이게 애들은 왜 이렇게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게. 근데 이모인 저도 이런데 엄마들은 마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렸을 때 모습이 막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때 그 엄마들은 어떤 마음일까. 제 마음이 이런데. 그래서 조카한테도 야, 너 어렸을 때 이랬어 보여줬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요즘에 강아지 키우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밑에 남동생이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강아지를 2마리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다들 좋은 데로 갔죠. 근데 그 사이에 생각해 보니까 제 여동생도 알러지가 있었어요. 강아지 알러지. 그래서 막 눈 막 가렵고 피부 가렵고. 근데 이제 강아지가 이제 딱 문지기의 다리 건너고 나서 정리하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그게 알러지가 없어졌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알러지가 있어도 그냥 참고 강아지를 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애기가 그 남동생이 이제 초등학생 2학년인가 막 이런데 걔가 가려워가지고 막 긁고 다니고 막 이런 거는 또 못 봐주겠더라고요. 못 보겠더라고요. 남동생 때문에 강아지를 못 키우게 될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애가 그냥 뾰루퉁해져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참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일할 때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마다 조카 보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보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게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 우리 집 아이를 보면서 힘을 내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건가 봐요. 아유, 우리 남편 불쌍하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분 애기 보면서 막 제가 영상도 찍었어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인형처럼 예쁘게 생겨서 영상도 찍었는데 제가 영상 찍어도 되냐고만 물어봤지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고는 안 물어봐가지고 올릴 순 없겠어요, 여러분. 그냥 저만 소장하는 걸로. 근데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말도 너무 잘 듣고 저는 밥 잘 먹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 우리 집 애들은 밥을 하도 안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그랬는데 아유 얘는 조그맣고 귀여운데 엄마가 주는 족족이 밥도 얼찌나 잘 받아 먹는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들만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그게 애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랬는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남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뭐 집 치우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이러다가 방 한 칸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친구 부부가 오면 우리 여기서 자면 되겠다. 이 방에서 자면 되겠다 해서 방도 정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깐난쟁이 아기가. 근데 그 아기를 요만한 유리병에 담아온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작은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유리병에 쏙 들어갔네 이러면서 그 아기를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애기 엄마가 사실은 이게 모형이고 애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작은 모형으로 만들었고 진짜 애기는 자기 품속에 있다면서 그 애기를 이렇게 싹 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막 그 애기 발바닥 만지고 막 손 만지고 막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네. 저는 꿈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꿈을 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프로이트를 참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꿈을 분석해요. 자고 일어나면. 근데 대부분 개꿈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의 정말 자아식, 자의식, 이드, 에고 뭐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나의 무의식 속에 나의 그런 감정들이 노출되는 거라서 꿈속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좀 희한하고 뭐 해괴한 꿈을 꿨다 하면 내가 왜 이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막 유추해 봐요.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땐 나의 심리가 반영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꿈도 있어요. 이제 가끔씩 뭐 예지몽 같은 뭐 그런 꿈 꿀 때도 있죠. 제가 옛날에 예전에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그 우리 회사에 굉장히 짠돌이 과장님이 있었어요. 그냥 소문이 다 났어. 짠돌이라고. 돈을 절대 안 써. 누구한테 얻어먹으면 얻어먹었지 절대.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커다란 복숭아 나무에 정말 엄청 큰 복숭아를 따서 확 먹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나이만 맞았다면 참 태몽일 텐데 그땐 너무 나이가 어렸어가지고 20대 중반인가 막 이랬어가지고 태몽은 아니었고 어머 너무 좋은 꿈인데 이게 무슨 꿈일까 막 이랬는데 그날 제가 그 과장님한테 점심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꿈속에서 제가 쌀자루를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루를. 그래서 아니 이거 웬 자루야? 그래가지고 자루를 열었더니 거기서 커다란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되게 희한한 꿈이다. 뭔가 들어올 건가? 했는데 글쎄 이런 꿈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골 갔다가 올라오면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나오라고. 나갔더니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진 쌀가마니를 하나 주신 거예요. 20kg짜리 쌀을 정말 한 포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꿈이 이 꿈이구만 막 이랬죠. 아쉬워했죠 제가. 근데 그런 꿈도 있잖아요. 왠지 막 뭔가 될 것 같은 꿈. 그런데 전에도 한번 그런 꿈을 꿔가지고 제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 당첨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꿈에 대해서 좋은 꿈, 나쁜 꿈은 대부분 나의 무의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나쁜 꿈을 꿨다고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그릇만큼 오더라고요. 복은.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내 그릇이 그냥 그만큼이면 내가 뭐 아무리 좋은 꿈 꿔도 맨날 집에서 뜨기만 하면 뭐 그날은 프로시오를 안 할까요 혹시? 음, 그래서 어제는 제가 진짜 그 애기 한참 바라보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막 그랬어서 꿈도 애기가 너무 귀여운 애기가 나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억하는 꿈은 정말 참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꿈은 대부분 아침에 많이 꾸잖아요. 잠 깨기 전에. 그래서 꿈을 너무 깊이 꾸게 되면 이게 잠에서 취해가지고 늦잠을 자요. 꿈꾸느라고. 그리고 꿈꾸느라고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끔씩 막 낮잠 잘 때도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때면 막 잠을 못 깨는 거예요. 꿈꾸느라고. 그래서 저는 꿈꾸는 거 사실 별로 그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꿈 안 꾸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는 게 세상 제일 좋죠. 제가 이 실을 이 봉지에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뜨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소리가 막 다 들어갈까요?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세로배색 어떻게 하세요? 보통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보빈에 감아서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실 굵기가 지금 제가 6mm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빈에 감을 만한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그 양도 아니고 양도 많고 막 이래서. 근데 보고 과정에 보면 이 세로벳에 실을 감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쵸. 그 방법으로 실 감아가지고 해도 괜찮죠. 근데 저 그냥 귀찮아서 대충 감아가지고 봉지에 다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중간에 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실 요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끊어가지고 다 실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단풍 든 거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긴 하는데 한강을 그 단풍 은행나무 단풍 든 거를 어제 봤어요. 어제 나오는데 한강에 나와가지고 동네 길로 딱 접어드는데 우연히 고개를 딱 들었는데 글쎄 은행나무가 다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은행나무 밑을 지나다니면서 그 은행나무 열매 떨어진 거 보면서 아니 이거를 좀 은행나무 주변에다가 빗자루 같은 거 하나 그냥 놔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빗자루로 은행나무 열매를 좀 쓸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만 하고 다녔지 막상 그 위로 올려서 그 은행나무 잎이 물들어 가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거 있죠. 그래서 벌써 어느새 단풍이 그냥 은행나무가 노랗게 단풍이 막 다 들었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정말 여름이 다 끝났고 진즉이 여름 끝났지만 가을이고 곧 겨울이 올 건가 봐요. 그것은 옷장에 옷 정리를 해야 될 계절이 왔다라는 거. 아우 정말. 옷 정리 안 하고 사계절 옷을 그냥 계속 꺼내놓고 살고 싶어요. 넓은 집에 이사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도 끝도 없겠죠. 옷이 정말 한도 끝도 없어. 옷이 정말 왜 이렇게 입을 옷은 없는데 여기 정리할 건 많은지. 옷을 버리면 또 다 버려야 할 옷들인데 막상 버리려면 못 버리겠어요. 저는 그 옷마다 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옷을 보면 그때 그 막 추억들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니까 못 버리겠어요. 잘 웬만해서 못 버리겠어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옷들은 언젠가 그거 도안으로 패턴 만들어가지고 옷을 한번 떠보려고요. 제가 또 의외로 니트로 된 그런 옷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이 아갈무늬는 이거는 오늘 중으로 좀 다 끝내고 싶은데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도 또 나가봐야 돼서 스케줄을 잡으면 안 되는데 뜨개할 시간이 진짜 없네요.
제가 그 보급과정 지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손이 너무 느슨해가지고 게이지가 안 나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손을 좀 힘을 줘서 좀 쫀쫀하게 떠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뜨기 시작했더니 손이 정말 쫀쫀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또 그 쫀쫀 손에 맞지 않아가지고 6mm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헐렁하게 떠야지 게이지가 맞게 떨어져서 좀 최대한 헐렁하게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가능하다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가 놀라워요. 이렇게 게이지를 조정하면서 막 뜨개를 하다니. 원래는 여러분 게이지가 안 맞으면 바늘을 바꾸셔야 돼요. 바늘을 사실. 근데 저도 이거를 바늘을 처음에 바꿀까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6mm로 뜨고 있는데 이거보다 바늘 하나 더 늘리면 그때는 편물 자체가 너무 헐렁헐렁해질 것 같아서 편물이 막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바늘을 키우기보다 좀 손땀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 그게 가능하니까 조금만 이제 신경 써서 그냥 손에 힘 빼고 뜨면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뜨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어떤 감각을 익히는 중이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조정하면서 뜰 수 있는 어떨 땐 좀 의식적으로 느슨하게 뜨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일부러 더 쫀쫀하게 뜨기도 하고 편물에 따라서 게이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 바늘 사이즈를 바꾸셔야 됩니다. 바늘을 키우던지 낮추던지. 그래서 보그에서 그런 걸 배워요. 내가 편물 사이즈를 뭐 몇 센치 이상 키우려면 바늘을 몇을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네, 그런 걸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근데 뭐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0.5mm 아니면 1mm 정도씩 키워가지고 하면 되죠. 뜨개를 좀 오래 하다 보면 내 스스로 그 나의 그 손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의 이런 손땀으로 생각을 해서 조정은 하는 거죠. 내가 보통 이런 거 뜰 때는 내가 손땀이 요 정도 나오니까 내가 좀 쫀쫀,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쫀손인지 헐랭손인지 뭐 이런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뜨시면 되죠. 근데 이제 뭐 대바늘은 이렇게 편물이 딱딱해지면 안 되니까 너무 쫀손인 거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가늠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쫀손인데 편물이 너무 딱딱해진다. 내가 뜨개를 하면 그러면 그거는 좀 내가 좀 고쳐야 되는 거고 아니면 바늘을 키워서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쫀쫀손인데 쫀쫀손이래. 쫀손인데 편물이 그냥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그냥 괜찮게 나온다. 대신에 이제 좀 치밀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편물 같은 거 니트는 좀 헐렁헐렁한 거보다는 좀 쫀쫀하고 단단은 아니고 좀 쫀쫀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만져봐야 돼요. 편물을 좀 많이 만져봐야지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쫀쫀과 딱딱함의 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니트는 계속 늘어나니까 너무 헐렁헐렁하게 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쫀쫀한 느낌으로 딱딱하지 않게 뜨는 게 좋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뜨개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감각을 좀 키우시면 좋죠. 그리고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탁을 그렇게 자주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세탁하면 저는 그냥 면티 같은 경우는 한 번 입고 빨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니트는 우리 그냥 코트나 패딩 세탁하듯이 한 계절 입고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 오염 물질 같은 게 없으면은 세탁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래야지 이제
원형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좀 보존되니까.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도 이왕이면 뭐 이렇게 막 고기 굽거나 냄새 나거나 연기 나거나 뭐 이런 데는 좀 안 입고 가고 가려서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뜨게 하고 나서 항상 처음에는 드라이 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옷 같은 거 샀을 때 뭐 면티라도 비싼 면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바로 그냥 기계 세탁하지 않고 드라이 한번 맡겼다가 그 다음에 세탁기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 니트 세탁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드라이 맡길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은 제가 다 손빨래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저 니트도 손빨래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저거 등치도 크고 그래서 막 들었다 놨다 주물거리면서 빠늘고 물기 짜내고 널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니트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는 못 빨겠어요. 그리고 니트 말릴 때도 이렇게 널어서 말려야 되잖아요. 눕혀서, 뉘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즘에 또 니트 말리는 거를 도구들을 또 많이 사시더라고요. 망사 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어망같이 말리는 그런 뭐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그 전에 그냥 그 니트 널어서 말리려고 이케아에서 파는 그 빨랫대 있죠. 제일 작은 빨랫대 그거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그냥 걸쳐 놓으면 딱 좋더라고요. 저는 그 보관할 때는 평상시에는 그 빨랫대 딱 접어가지고 벽에다 사이에다가 딱 껴놓으면 되니까 그게 편해서 그냥 저는 그렇게 거기 빨랫대에다가 그냥 뉘어서 말리거든요. 그것도 자리 차지하고 빨랫대도 이제 뭐 빨랫대 하나에 옷 한 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니트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그리고 좀 두꺼운 니트는 또 금방 안 마르더라고요. 근데 겨울 같은 때는 보일러 틀어놓으니까 방바닥에다가 눕혀놓으면은 금방 마르긴 하던데. 네, 여러분 오늘 저는 벌킨 스웨터를 입고 나갔다 왔고요. 오전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낮에는 좀 덥더라고요. 춥다가 뭐 평년 기온으로 올라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진짜 날씨가 온도가 딱 올라가서 낮에는 조금 더웠습니다. 제가 그 벌킨을 굉장히 그 흰색 바탕에 예쁜 꽃무늬로 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샤방샤방 봄같이 그렇게 다녔는데 아무튼 가을이고요. 요즘에 가을이라 그런지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요. 네, 그 하늘 사진 하나 없네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이거 뜨개 낮에 못해가지고 낮에 못해서 요거를 여기까지만 하고 이 위에 이제 하나 더 올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저 그 보고 입문책 이렇게 또 제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뿌듯한지. 괜히 뿌듯합니다. 아마 내일 이거 마저 뜨고 이제 또 다른 숙제를 또 시작을 하겠죠. 아마도.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뜨개 생활 되시고요. 이렇게 끝내기가 아쉽죠? 영상 올릴 때는 안 올리더니 그냥 끝내려니까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노래라도 한 곡 할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밥도 안 먹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
여기로 가는데 어떻게?